저층부 단지와 고층부 단지가 혼합되어 있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이거는 힐스테이트도 마찬가지죠. 과천 지식정보타운의 분위기와 열정을 그대로 이어서 이제는 고덕강일입니다. 고덕강일 제1풍경채 힐스테이트 리슈빌 강일, 과연 이 두 단지의 공통점과 차이점은 뭐가 있을까요? 어차피 두 개 다 넣으니까 상관없다고요? 맞습니다. 그래서 더 이상 궁금하지 않으시다면 뒤로 가기 버튼 꾹 눌러주세요. 진짜 누르는 건 아니겠지? (1지구 1블럭의 고덕강일 제1풍경채와 vs 2지구 5블럭의 힐스테이트 리슈빌 강일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근데 vs가 뭐의 약자죠? 부터 10세. 그렇다면 이 위치가 어디 있는지 한번 알아봐야 되겠죠. 강일 IC를 기준으로 해가지고 왼쪽이 1지구, 그 다음에 풍경채는 이 1지구의 1블럭에 있죠. 이쪽에 위치해 있습니다. 그 다음에 2지구는 이쪽에 있는데요. 그 중에 5블럭이 바로 힐스테이트 리슈빌 강일이죠. 풍경채는 1블럭이라고 지칭을 하고요. 그 다음에 힐스테이트는 5블럭 아니면 힐스테이트라고 부르도록 하겠습니다. 풍경채 같은 경우는 지하철역과 상대적으로 가깝다. 직선거리로 654m, 도보로 10분 안쪽으로 도착할 수 있는 거리에 위치해 있다라고 할 수 있고요. 오블럭 같은 경우는 상대적으로 지하철역과는 멀지만 그 대신 한강과는 가깝다라는 점이 이제 장점이라고 할 수 있죠. 고층 아파트 일부 세대 같은 경우는 한강 뷰가 보일 것이다라는 점이죠. 자, 그리고 이쪽에 이제 5호선 강일동역이 개통이 되죠. 상대적으로 지하철과 멀지만 앞으로 이제 지하철 계획이 있죠. 자, 요거는 5호선, 9호선 지하철 연장을 감안해서 보는 건데요. 자, 이쪽이 이제 풍경채인데 바로 그 옆 9호선 센터 공원역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이쪽이 이제 힐스테이트라면 9호선 강일역까지 700m 정도 도보 10분 거리에 위치해서 계획대로 진행이 된다면 향후에는 이제 가까운 거리에 지하철역이 생긴다는 거죠. 내년 초반에 이쪽에 이제 5호선 강일동역이 개통이 되고요. 고덕강일이 서울에 얼마 남지 않은 공공택지라서 SH공사가 어느 정도 컨셉을 잡았습니다. 그 컨셉 중 하나가 고덕강일은 크게 1지구, 2지구, 3지구로 나누는데 풍경채가 있는 1지구는 상업, 자족, 유통, 판매, 시설, 용지 플러스 공동주택 용지가 있다. 하지만 그에 반해서 2, 3지구는 공동주택 용지 위주로 조성을 하겠다라고 SH에서 컨셉을 잡은 거죠. 자, 그래서 이걸 확대해서 보자면 자, 1지구 풍경채 여기 있고요. 힐스테이트 5블럭에 여기 있죠. 이쪽은 보시면 알겠지만 유통 판매 시설, 상업지역, 그 다음에 자급자족, 자족시설 같은 경우도 있어서 상대적으로 상권이 많이 발달된 지역이고, 자, 쇼핑이나 문화 같은 거를 가깝게 즐길 수 있다라는 게 이제 1지구라고 할 수 있고요. 그에 반해서 힐스테이트가 있는 2지구 같은 경우는 여기 아파트, 여기 아파트, 아파트 그래서 복합적으로 어우러지는 건 좀 덜하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물론 이 중간에 상가도 있고요. 밑으로 내려가더라도 상업시설이 있긴 하지만 그 지구 내에서는 공동주택이 주를 이룬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다양한 시설이 있는 곳을 원한다 그러면 풍경채 1지구가 좀 더 적합할 것이고, 나는 조용하게 한강을 바라보던지 한강 가까이 있어서 여가를 즐기기 원한다 그러면 힐스테이트 2지구를 선택하시는 게 옳은 판단인 것 같습니다. 자, 좀 더 디테일하게 두 단지의 차이점에 대해서 또 알아보도록 할게요. 자, 왼쪽은 고덕강일 제1풍경채, 오른쪽은 힐스테이트 리슈빌 강일을 이렇게 나타냈고요. 건설사는 풍경채 같은 경우는 이제 제일건설이고요. 힐스테이트 리슈빌 강일 같은 경우는 현대건설이랑 계룡건설이 쿵짝쿵짝 했네요. 세대수는 84제곱미터 같은 경우는 555세대, 101제곱미터는 238세대에서 총 793세대, 힐스테이트는 84는 567세대, 101제곱미터는 242세대에서 총 809세대. 근소하게 힐스테이트가 세대수가 많긴 하지만 별 차이가 없죠. 85초가 같은 경우는 가점제 50, 추천제 50이라서 101 타입이 얼마나 있느냐 해서 200세대 이상씩 있으니까 기회가 어느 정도 있겠구나라고 할 수 있습니다. 대지면적 같은 경우도 거의 비슷하게 48,000제곱미터, 약 14,000평 정도 됩니다. 자, 학구는 고덕, 초중, 광문고, 강비
초중 강일고가 있는데 지도에서 보시면 풍경채가 여기인데 근처에 초등학교, 고덕초등학교, 고덕중학교, 뭐 광문고등학교 해가지고 멀리 떨어지지 않고 근처에 있다. 하지만 힐스테이트는 더 가깝죠. 자, 이쪽이 힐스테이트인데 바로 옆에 3월달에 강비 초등학교, 중학교가 이제 2021년 3월달에 예정이네요. 자, 그리고 확대해서 보시면 이쪽에도 이제 초등학교가 들어설 예정이라는 거죠. 자, 동수 및 층수로 보시면 지하 2층, 지상 27층 6개동, 힐스테이트 21강의는 지하 2층에서부터 지상 27층 7개 동이라 한 개 동이 더 많은 데가 이제 힐스테이트라고 할 수 있겠네요. 분양은 11월 달, 그 다음에 12월 달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각각의 장점을 살펴보자면 일단은 풍경채는 역세권이라고 할 수 있죠. 5호선 상일동역 현재 가까이 있고요. 만약에 9호선이 연장이 된다면 바로 옆에 샘터 공원역이 생긴다는 사실이죠. 힐스테이트의 장점은 일부 한강 조망이 보인다는 거와 한강이랑 가깝다는 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둘의 이제 공통점을 살펴보자면 지역 우선 공급 비율로는 서울 50%, 수도권 50%고요. 자, 그리고 공공택지의 민간 분양이고요. 분양가 상한제 적용되고요. 전매 제한은 10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당첨이 된다면 10년 동안은 못 판다라는 사실입니다. 85초과 같은 경우 101제곱미터 있죠. 가점제 50%, 추첨제 50%로 진행을 하고요. 자, 그리고 이 두 단지의 공통점은 뭐냐? 설계 공모에서 각각 1위로 당첨된 단지라는 사실이죠. SH에서 설계 공모를 할 당시 획일화된 아파트는 지향하겠다라고 컨셉을 잡고 공모를 시작했습니다. 두 단지의 공통점을 보자면 일단 풍경채는 저층부 단지와 고층부 단지가 혼합되어 있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이거는 힐스테이트도 마찬가지죠. 이렇게 저층부가 이렇게 있고요. 고층부 아파트들도 있고요. 해서 우리들이 선호하는 거는 자, 고층부의 로얄층 아파트들을 선호하겠죠. 하지만 저층부도 보면 이렇게 연립, 고급 빌라 느낌으로 이렇게 지어졌기 때문에 자, 향과 구조만 잘 선택한다면 이 저층부의 낮은 단지도 나쁘지 않다라고 할 수 있겠죠. 풍경채도 똑같습니다. 저층부 단지와 고층부 단지가 나눠져 있다라고 할 수 있죠. 자, 일단 풍경채를 한번 보자면 자, 요런 느낌. 위에서 바라봤을 때 약간 뭐 테트리스 같은 느낌도 들고요. 좀 뭐랄까 일반적이지 않은 모양이다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자, 이런 느낌. 요거는 이제 힐스테이트입니다. 좀 비슷하면서도 다른 느낌이라고 할 수 있고요. 평면도도 이렇게 엄청 많습니다. 84는 11개 타입, 101은 4개 타입에서 총 15개 타입인데요. 자, 나중에 평면도를 가지고 한 땀 한 땀 할 때 엄청 빡세게 해야 되겠다. 그 중에 일부를 보자면 뭐 신혼부부들을 위한 홈 아뜰리에형, 뭐 영유아가 있는 가족생활 중심형, 취미생활 중심용 이렇게 뭐 다채롭게 나눠져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이 행복한 보금자리를 구할 수 있는 그날까지 옆에서 바른길 부동산은 동행하도록 하겠습니다. 할 수 있습니다. 할 수 있습니다. 할 수 있습니다. 이 영상이 마음에 드셨으면 구독,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